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등장했던 이정석, 나의 어릴 적 추억의 가수이기도 하다. 가을이라 그런지 이정석의 근황이 너무 궁금해졌다.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변하지 않았던 동안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는 세월의 힘을 이길 수 없는 것 같네요. 나의 책받침 속의 인물이기도 한 가수 이정석은 무얼 하며 지낼까 하던 중에 7080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보게 되면서 어찌나 반가움이 생기던지요. 우선 이정석은 어릴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이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정석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남사당이라는 그룹 사운드를 조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의사나 법관이 되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대입시험 이후에 가출을 했다가 돈을 벌려고 신촌 라이브 카페 쉘브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게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대학가요제를 나가게 되었죠. 나중에 이정석의 노래들이 큰 인기를 모은 다음에는 이정석의 아버지도 아들을 지지하게 되는데 아무튼 대학가요제에 출전해서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부자 간의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가요제에서 유열이 대상을 받았고 이정석은 금상을 받았는데 사실 유열의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보다 이정석의 노래 첫눈이 온다구요가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대학가요제 금상을 받았던 첫눈이 온다구요라는 노래는 매해 겨울만 되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와 해마다 추억 속에 젖곤 했었네요. 금상곡 후속곡으로 1집의 사랑하기에는 대히트를 치면서 각종 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했었죠. 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을 수상한 후에 1987년에 1집을 발표했습니다. 1집에 9곡이 수록, 그 중에 사랑하기에가 큰 인기를 얻었네요. 사랑하기에는 KBS 가요 톱10이라는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골든탑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사랑하기에로 제2회 골든디스크상 신인상, KBS 가요대상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이정석은 1집에서 사랑하기에로, 2집에서 사랑의 대화로 3번 연달아 홈런을 치게 되면서 80년 후반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특히 2집의 사랑의 대화는 조각겸과의 듀엣 노래였는데 우리나라의 사랑에 대한 듀엣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조각경은 당시 이정석과 좀 다정하게 마주보거나 서로 달달한 모드로 부르면 이정석 씨 팬들로부터 욕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는 앞만 보고 노래했었죠. 참고로 조갑경은 당시 신인 가수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정석과 86년 대학가요제 동기입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이정석과의 듀엣곡으로 비로소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여담으로 이정석과의 듀엣곡으로 큰 재미를 받는지 조갑경은 그 다음에도 홍서범과의 듀엣곡을 불렀는데 이때의 결말은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튼 80년대 후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이정석은 90년대가 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쩌면 이토록 빠르게 인기가 사라질까 싶을 정도로 대중의 눈에서 빠르게 벗어났죠. 아마도 90년대 초반부터 벌어진 가요계의 변화와 이정석 스타일이 맞지 않았고 또한 좀 빨랐던 이정석의 결혼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91년 12월 가수 이정석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정석 부인은 고선민이었는데 당시 이정석의 나이가 불과 25살이었죠. 참고로 가수 이정석 아내 나이 역시 동갑이었음. 둘 다 좀 빠른 결혼이었음. 그리고 이정석은 1992년 5집을 발표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정석은 스타 생활이 감당이 안 됐어요. 절정의 인기에 매몰되기도 했고요. 나중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미국에 건너갔어요. 이정석은 매니저와의 불화 등 수년간의 가요계의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1992년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처음에는 랭귀지 스쿨을 다니며 공부하려 했는데 당시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서 일을 해야 했어요. 이후 이정석은 나이트클럽과 음식점 등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액세서리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정석은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한 남들처럼 살았어요. 가끔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도 해봤고요. 결국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그러다가 이정석은 1998년 한국으로 귀국하여 6집을 발표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1세대 아이돌 그룹인 H.O.T와 잭스키스 등이 등장하던 시절이었기에 이정석 같은 80년대 가수들이 설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정석은 6집을 내고 방송사를 다녀보니 옛날 생각으로 활동하면 안 되겠더군요. 그때는 G.O.D의 어머님께가 인기였고 결국 의욕을 잃고 자진 철수했어요. 이후 이정석이 뉴스가 될 일이 없었는데 2001년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정석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인의 운전기사의 승용차를 훔쳐판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죠. 운전기사 임씨는 승용차 절도 외에도 승용차 사물함에 700만 원도 넣어뒀다. 이정석은 난 운전기사의 승용차를 훔치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팽팽했지만 나중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정석을 사기 혐의로 다시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당시 이정석의 혐의는 오모 씨 등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2,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였죠.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으로 이정석이 돈을 잃었고 급전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다음날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던 혐의. 이정석은 전 차를 훔치지 않았어요. 지금 심정은 답답하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확실히 도박이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정석이 차량 절도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 밑바닥에는 도박 자금이 걸려 있었던 문제였죠. 아무튼 이 사건으로 당시 이정석 이혼 루머가 나돌기도 했는데 현재는 이정석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무척 다행인 것 같네요. 이후 이정석은 라이브 카페를 열기도 하고 SBS 방송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에게 보컬을 가르치기도 하는 등 오랫동안 보컬 강사로 활동합니다. 사실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면 이정석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명성은 이미 있는 상태죠. 이후 이정석은 종종 가수 활동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동들도 합니다. 2015년에 미국 뉴저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 2017년 한국에서도 관련 콘서트를 열었죠. 이정석은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요구에 대한 생각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17년 연말에는 촛불 집회 때 시민들에게 핫팩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정석은 핫팩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소리를 내러 촛불 집회에 나온 것이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 등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었다. 사실 과거 어떤 정권이든 실수와 비리가 있었지만 이번 정권은 너무 심하다 싶었다. 이건 이정석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너무 막장스러운 행동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참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네요. 참고로 이정석의 얼굴은 원래 동안으로도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